네, 1100도 45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또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갑자기 왜 생뚱맞게 1100도가 나오느냐? 1100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출수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가 출수를 했어요. 출수하고 며칠 뒤에 우리가 수확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걸 온도로,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요. 적산 온도. 적산 온도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때. 출수하고 수확 후 적산 온도인데요. 적산 온도 1100도 때 우리가 수확을 해라. 그런데 그러면 적산 온도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평균 기온 있죠. 매일의 평균 기온의 합. 그걸 우리가 적산 온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평균 기온이 25도다. 그 다음에 내일 평균 기온이 또 뭐 한 25도다. 그러면 두 개를 하면 50도잖아요. 그러면 2일 동안 적산 온도는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적산 온도, 그러니까 평균 기온의 합을 우리가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조생종의 경우에는 한 45일이면 평균 기온에 도달합니다. 조생종의 경우는. 그러면 1100 나누기 45 하면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24점 하루에 평균 기온이 약 한 24.44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의 평균 기온이. 그죠? 그러면 45를 곱하면 1100도. 그래서 보통 출수 후 45일을 우리가 등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생종이라든가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게 늦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로 보면 보통 중만생종의 예를 들면 8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8월 20일 출수기가 8월 20일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적산 온도를 계산을 하면 만약에 쭉 적산 온도가 평균 기온이 24.4도라 하면 45일 만에 수확하면 되는데 이게 9월, 10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10월 달에 평균 기온이 24도가 안 돼요. 한 20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20도, 18도, 19도 떨어지니까 이 수확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45일 만에 수확을 못하고 보통 한 55일, 중만생종의 경우에 55일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평균 기온의 적산 온도를 합치면 이때도 110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그 기준은 110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다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우스에다가 키우면 더 빨리 출수되나요? 네, 맞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 빨리 출수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년에 벌을 2번 짓는 이기작 보통 시험을 할 때 노지에서 하면은 조금 힘들고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초기에 물론 이제 한여름 뜨거울 때는 하우스에 할 필요가 없겠죠. 초기에 막 3월 달에 이양을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한 7월 달에 7월 중순이나 말경에 수확을 하고 다시 노지에 이 조생종을 또 심어가지고 또 수확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1년에 2기작 1년 2기작을 하는 시험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예. 아, 오늘은 진짜 쉬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쉬지 않고 공부만. 그죠?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금 우리 형률 조님처럼 별을 너무 공부 많이 하면 배가 고파집니다. 맞아요. 배가 고플 정도로. 네. 네, 황희연 선생님, 바로 그것입니다. 1100도 정도 되면 나락이 잘 여문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반인이 뭐 매일 앉아가지고 평균 기온 이런 거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수기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이삭을 보고 눈으로 이삭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적 출수기, 가장 좋은 출수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이삭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알맹이가 비알맹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맹겜보이에 출수를 하고 벼 알맹이가 달리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벼의 일생 중에 우리가 PI, 유수형성기를 중심으로 영양생장기, 여기 있는 영양생장기, 그리고 여기 생식생장기로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량을 내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쪽 부분의 관리도 더 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공부할 것도 아주 많고요. 자, 여러분, 방금 이제 수학 시기를 결정할 때 그 일반인들이 뭐 적산 온도를 일일이 어떻게 계산해요? 귀찮고로 못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벼 이삭이 이렇게 많이 달릴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평균 한 80개 정도, 물론 많으면 한 100개도 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면 수확을 하겠죠. 물론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겠죠. 그때 되면. 네. 예. 네, 황병진님, 그럼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데 나달에 죽정이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등숙 기간에는요, 온도차가 심하면 좋습니다. 등숙 기간에는 좋고, 영양 생장 기간에는 온도차가 심하면 아주 안 좋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보셨죠? 맹겜보이에. 예. 등숙 기간에는 온도차가 심하다. 그러면 그 낮에 했던 광합성 사물이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밤에도 막 뜨거워. 밤에도 뜨겁다 그러면 얘가 이 저장 양분을 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또 소모를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또 수량이 떨어지겠죠. 꽝 되겠죠. 네, 그런 차이고요. 제가 지금 뭐 하다가 계속 3,000포로 빠지네. 여러분들 제가 댓글 보다가 3,000포로 빠지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수학식이 판단하는 기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얘가 이제 익어가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고 만져보면 이제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약 90% 정도. 90% 정도가, 예, 색깔도 아주 노라면서 만졌을 때 단단하게 왔다. 이럴 때가 이제 그때 수확을 하시면 돼요. 100%올 때까지 다 기다리지 마시고 100%올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밥맛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벼 알을 보고 눈으로 보고 90% 정도가 익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수확을 하시면 이제 밥맛이 최고 좋아요. 밥맛이 최고 좋고, 이거는 진짜 영업 비밀인데, 제가 이거 한 30년 동안 이거 벼 쪽에 있으면서 터득한 영업 비밀이에요. 학문적으로 하기는, 이제 농가는 학문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등속 온도, 뭐 적산 온도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오늘은, 벌써 11시가 넘었네? 아, 오늘 너무 열공을 했습니다. 너무 진짜 열공을 했네요. 걷다 보면 예쁘게 보인다님,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옥수수는 위아래 알갱이 크기가 다른데 벼도 끝에 날린 게 작나요? 네, 이거는 또 말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그거는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걷다 보면 예쁘게 보인다님, 진짜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야, 이 정도 질문을 할 수준이면 대단하신 분인데요.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눈으로 보는 게 참 공부인 것 같아요. 예, 눈으로 보고 관찰을 잘해야 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 사이언스. 사이언스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은 첫째가 관찰력이거든요. 관찰력.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력.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떤 걸 관찰했냐면, 이 나팔꽃 있죠? 나팔꽃. 이 나무가 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 어, 요렇게 나팔꽃이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방향으로. 근데 제가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걸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감아봤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이런 게 하나의 관찰력이죠.
거꾸로 감았을 때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네, 이 채널은 다른 채널과 다르게 사막에서의 온라인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좌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우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에 대한 상식,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거 제가 또 이렇게 30년 동안 벼를 재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